자, 9월 평가원 7번 문제 보면은 자, 이게 뭐 자주 나왔던 유형이잖아. 지금 그림은 마그마가 생성되는 지역의 AB에 화성암, 기억년, 디귿이 나와 있는데, 자, 여기 봐라. SiO2 함량이 나와 있지. SiO2 함량이 많을수록 밝은 거라고 했던 거 기억나지? 그 52에서 63 사이인데 여기 이거보다 적으면 뭐야? 연계성암, 현무암, 중간 사이 안산암, 유문암 이렇게 가르쳐 줬지. 그 다음에 여기 지하 깊은 데서 되면 뭐야 이게? 반려암, 섬록암, 화강암. 지금 여기 보니까 52% 이하니까 지금 문제에서 현무암하고 안산암, 화강암이니까 이게 현무암. 이거 안산암? 유문암이 아니라 얘는 지하 깊은 데서 되는 화강암이 되겠네. 이 순서를 이렇게 알아낼 수 있겠네.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얘 현무암이지. 해령이니까. 자, 갈게. A에서 A. 얘 지금 어떻게 생성되는 거야? 밑에서 데펴져서 올라가는 온도 상승 맞지? 오케이, 됐고. 니은은 디귿보다 천천히. 니은하고 디귿 중에 누가 천천히냐? 여기 지하 깊은 데서 되는 게 디귿이 천천히지. 그치? 그 다음에 B에서 생성된 마그마가 B, 현무암질 마그마지? 그럼 기억 맞네. 오케이? 답은 3번이 되겠네. 되겠죠? 자, 이게 9월 평가원 7번 문제고 6월 평가원에도 이런 문제가 똑같이 나왔어. 봐봐. 그림 똑같지? 그치? 자, 옳은 것은 지금 SiO2 함량은 누가 얘하고 얘 중에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지? 그치? 오케이. SiO2 함량 아까 그 9월 문제에서는 이게 화강암으로 나왔고 뭐 이게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일 수도 있고 안산암일 수도 있어. 어쨌든 얘보다는 많지. 그쵸? 이건 현무암이니까. 그쵸? 자, A는 B에 의한 A는 B에서 데펴지는 열에 의한 온도 올라가는 거 맞지? 오케이. 지금 봐봐. 문제가 거의 비슷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B는 같은 깊이의 주변 물질보다 B가 이렇게 마그마로 올라온다는 거는 주변보다 밀도가 작다는 뜻이야. 알겠어? 오케이. 됐지? 됐지? 자, 그 다음에 이게 6월 평가원 1번 문제인데 자, 1번으로 나왔던 문제인데 이거 뭐야? 플룸 구조론이지. 자, 이렇게 올라오는 건 무슨 플룸? 뜨거운 플룸. 자, 얘는 떨어지는 건 차가운 플룸이지. 오케이? 옳은 것은 A는 차가운 플룸이다. 맞고 B는 태평양 화산섬이 흘러간다. 뜨거운 플룸이 올라와서 화산섬이 만들어진 게 너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뭐야? 하와이지, 하와이. 그치? 오케이. 자, B는 지각과 멘틀의 경계에서 B가 뭐야? 뜨거운 플룸은 어디서 형성되는 거야? 외액과 내액이 아니고 멘틀과 외액 사이. 그러니까 문제에서 외액과 내액으로 꼬시잖아. 그치? 멘틀과 외액 사이. 됐지? 자, 9월 평가원 8번을 보자. 자, 지금 태양계의 별은 태양밖에 없잖아. 태양에서 그 생명 가능 지대는 지구 전후지. 그치? 1AU라고 그래. 1AU. 그럼 봐봐. 얘는 0.5AU의 생명 가능 지대가 이렇게 딱 돼 있다는 거는 얘는 뭐란 뜻이야? T1이나 T2일 때 보면 아직 1이 안 되네, 이거. 그러면 뭐야? 별의 광대가 태양보다 작다는 뜻이겠지. 되겠지? 오케이. 자, 가봅시다. T1일 때 S의 S의 절대 등급. S란 놈은 태양보다 절대 등급이, 자, 태양보다 일단 밝은 별이지. 절대 등급은 밝을수록 음수에 가까운 거니까 얘는 어두운 별이니까 절대 등급이 클 수밖에 없지. 됐지? 플러스에 더 가까우니까. 생명 가능지대 폭은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T1일 때는 여기까지 갔고 T2일 때는 여기까지 갔으니까 T2일 때가 더 넓은 거지. 그 다음에 1AU에 위치하는 행성에서 단위 시간 단위 면적당 입사하는 에너지는
야, 얘는 요만큼 가고 얘는 요만큼 가니까 T1일 때가 T2일 때가 많다가 아니라 T2일 때가 더 많겠죠. 왜? 더 멀리까지 가는 거 보니까. 그쵸? 되겠냐? 생명 가능지대가 더 멀다는 건 광도가 더 세다는 뜻이야. 같은 별에서도 나이가 지나가면서 별이 진화하잖아. 그쵸? 오케이. 자, 이게 그 8번 문제였는데 여기 봐라. 6월 평가원 8번을 봐봐. 6월 평가원 8번. 6월 평가원 8번도 생명 가능지대 문제네, 똑같이. 지금 생명 가능지대가 0.1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는 태양보다 강도가 약하다는 뜻이네. 그쵸? 오케이. 자, 6월 가보자. 자, 8번에 보면은, 자, 1번, 절대 등급은 S가 태양보다 크다. S는 지금 생명 가능지대가 작다는 건 광도가 작다는 뜻이고, 광도가 작다는 것은 절대 등급이 크다는 뜻이지. 절대 등급이 크다는 게 덜 밝다는 뜻이잖아. 플러스 쪽이니까. 그쵸? 야, 앞에 6월 문제랑 똑같은 문제죠, 이거. 아, 9월 문제랑. 그쵸? 그 다음에 생명 가능지대의 폭은 태양보다 좁고, 그 다음에 중심별로부터 단위 면적, 단위 시간당 박는 복사 에너지는 기억 봐봐, 기억. 기억은 지금 생명 가능지대보다 더 앞쪽에 있지. 그 만약에 태양계라고 그러면 태양보다 더 앞쪽, 지구보다 더 앞에 있는 거지. 그럼 더 많이 받겠지, 지구보다는. 알겠어? 이해 가나? 오케이. 이제 거의 뭐 똑같죠. 9번 봐라, 9번. 수렴형 경계와 그 주변에서 초음파의 왕복 시간을 같은 시간을 선을 그어서 쭉 나타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음양측시법을 가지고 이제 나타냈는데 이게 지금 9월 평가원 9번이고 요게 6월 평가원 9번이거든? 이 둘 다 해양자 확정설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야. 음양측신법, 내가 너희 기억나냐? 어디에서 밑에 이제 깊이를 잴 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온다. 이 거리잖아, 이게. 그래서 내가 너희 삼성 TV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왔다 갔다 거리 깊이가 2D라고 잡고 T 곱하기 V 이렇게 표시했었잖아. 그래서 깊이를 이야기할 때 2분의 TV 이렇게 계산하려고 했던 거 기억나니? 오케이? 그렇게 가르쳐 줬어. 그래서 B 지점의 수심, B 봐봐, B. B가 지금 8초 걸렸네, 8초. 오케이? 그럼 들어간다, 깊이. 2분의 8 곱하기 V. V는 지금 문제에서 뭘로 계산하라고 그랬어? 자, 초음파의 속력이 1500이라고 돼 있지. 그럼 1500을 넣어. 그럼 계산하면 4고, 그럼 얼마? 6000이지, 6000. 6000이면 몇 킬로? 이게 미터니까 6킬로가 되겠지. 그러면 5킬로보다 깊다. 맞는 말이지. 되겠냐? 되겠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필기하나? 요거. 그냥 넘기지 말고. 나중에 뭐 동영상으로 필기한다고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어본 건 A 지점에 속한 판의 이동 방향. A 지점의 판의 이동 방향. 지금 봐봐. 여기가 어디가 해구 쪽에 있겠냐? 갔다 왔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깊은 데지. 요 13.3, 13.3 여기는 여기 쪽이 해구일 것 같아. 맞지? 그러면은 자 여기서 여기로 수렴하고 여기서 여기로 수렴하게 되겠네.
그럼 이쪽에 있는 A판은 어디로 이동하겠네? 이쪽 수렴하는 판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무슨 방향? 동쪽 방향으로 이동해야 되는 거지. 여기까지는 되겠냐? 디귿의 별표 쳐놔봐. 디귿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판의 밀도는 A 지점에 속한 판이 C 지점에 속한 판보다 작다 이렇게 써 있는데 A 지점에 속한 판, C 지점에 속한 판 이렇게 써 있지. 오케이? 문제에서 A 지점에 속한 판이 C 지점에 속한 판보다 밀도가 작냐 크냐 물어봤어. 오케이? 얘도 이렇게 들어가고 얘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잘 봐. 해구는 여기가 해구지. 수렴이고. 그러면 점진적으로 이렇게 작아지는 요렇게 들어가겠지 판이. 맞냐? 물론 이게 여기가 수렴이니까 요렇게 움직이는데 여기는 여기보다 훨씬 지금 높지. 맞냐? 시간이. 그럼 여기는 요 옆에 뭐가 해산이 있다는 뜻이야. 이렇게 요거 해구가 굉장히 깊고 여기는 이런 식으로 해서 바다가 이렇게 있는 요런 그림이에요. 요런 그림. 그러니까 지금 여기 A 쪽은 뭐냐면 그 대륙판이고 요쪽은 해양판이야. 아니면 같은 해양판이어도 여기가 지금 깊이가 약하니까 여기는 깊이가 더 들어가는 거고 약하니까 요쪽의 밀도가 더 큰 거야. 알겠어요? 상대적으로. 오케이? 해양판인지 대륙판인지는 정확히 모르지. 뭐 같은 해양판끼리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갔다 왔다 깊이는 데가 밀도가 더 들어가고 있는 거야. 그럼 여기가 밀도가 더 큰 거고 여기 밀도가 작은 데라고. 알겠습니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9번 문제를 봐봐. 요게 지금, 문제를 지금 읽어봐. 6월에 9번 문제를 물어봐. 읽어봐. (6월에) 9번 문제를 읽어보라고. 자, 읽어봤지? 읽어봤는데 지금 문제에서 A 기억 구간 봐. 자, 기억 구간은 자, A의 기억 구간 요게 있지? 여기 봐봐. 여기가 지금 무슨 자극기냐? 이 검정색이 정자극기지. 그치? 정자극기, 역자극기, 정자극기, 역자극기지. 그치? 역자극기야. 그 다음에 B에서 평균 수심은 기억 구간이 니은보다 B에서 평균 수심 B에서 평균 수심 기억 구간이 요만큼이고 니은 구간이 요만큼이니까 B에서 평균 수심은 기억 구간이 니은보다 깊다. 틀렸지? 거꾸로 해놨지? 이건 뭐 그냥 보면 되는 거고. A 동안 기록된 해양지가 고지자기 줄무늬 폭이라고 그랬지. 자, A하고 B를 봐봐. A 구간은 요만큼이네. 그치? 여기 보면 시간당, 잘 봐, 이게. 이 기울기는 요 기울기를 보지 말고 시간당 간거리. 시간당 간거리잖아. 똑같은 시간에 누가 더 멀리 갔니? B가 더 멀리 갔지. 잘 봐봐. 그러면은 고지자기 줄무늬 폭은 누가 더 넓겠어? 그러면 B가 더 넓겠지. 그치? 이해 가죠? 자, 요런 형태로도 많이 나오고 아까 그런 형태로도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잘 봐놓으세요. 자, 10번. 자, 지질시대. 자, 복습 좀 해보자. 우리 이제 누대는 3개로 나뉘지. 자, 내가 너 시원하다 가르쳐 준 적 있지?
시생누 대 원생누 대. 맞지? 그 다음에 현생누 대. 자, 누가 더 길다고 그랬지, 내가? 원생누 대가 더 길다고 그랬고. 자, 원생누 대 때는 시생누 대는 별거 없어. 광합성도 안 되고 뭐 나오는 것도 없어. 원생누 대 때 광합성이 되고 다세포 동물이 출현하지. 얘가 원생누 대야. 원생누 대. 맞지? 자, 그 다음에 최초의 어류 출현이 돼 있는데 고생대 시작은 얼마야? 고생대 5억 4천, 중생대 2억 5천, 신생대 6,600, 0.66. 그쵸? 야, 최초의 어류가 번성했을 때가 언제야? 어류 번성. 고생대인데 뭐야? 무슨 기야, 무슨 기? 대봉기에 어류가 번성해. 캄 오실 때 석탄폐렴이라고 가르쳐줬지. 그럼 대봉기야. 대봉기 앞에가 뭐야? 캄 오실, 신류래학기 때 출현했어. 그 다음에 대봉기 때 번성하고. 어쨌든 고생대지, 얘는. 맞지? 고생대라는 걸 일단 알겠고, 공룡은 언제 멸종했네요? 공룡은 언제 화석이니? 중생대째지. 암모나이트 공룡 시조새. 중생대 때 멸종했잖아. 그럼 이게 중생대고 얘가 신생대가 되겠지. 이렇게. 되겠냐? 자, 그러면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자. A하고 B 사이에 거시식물에 와서 A하고 B 사이. 야, 거시식물은 언제 번성했던 거야? 중생대지? 근데 지금 고생대인데 고생대 때 중생대 화석이 어떻게 나오냐? 말이 안 되지? 일단 틀렸고. 그 다음에 B하고 C 사이에 대서양이 확정됐다. 대서양은 언제 확정되지? 대륙이 이동하면서 초대륙 판게아가 이동하면서 대서양이 나오는 거지. 맞지? 판게아는 언제 이동하는데? 고생대 말 중생대 초라고 그랬지? 중생대 초야. 정확히 말하면 그 대서양이 형성되는 건 내가 중생대는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지? 트집 잡는 쥐가 백색이다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지.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백악기. 오케이? 트라이아스기 말에 대서양이 확정되기 시작한다고. 오케이? 이거 요 사이 맞지? 중생대니까. 됐지? 자, 그 다음에 C는 지금 중생대하고 신생대 사이지. 트라이아스기하고 그 백악기 사이가 아니고. 알겠어? 되겠지? 자, 이게 9월 문제고. 자, 10번 똑같이 10번인데 6월 문제를 보자. 자, 하나는 문제에서 해양생물의 수고, 하나는 육상생물의 수야. 야, 이 그림 중에 어떤 게 육상생물이 어떤 게 해양생물이냐? 해양생물이 먼저 나왔냐? 육상생물이 먼저 나왔냐? 해양생물이 먼저 나오지. 그걸 잘 기억을 못하겠으면은 너의 진화를 생각해봐. 어류. 그 다음에 어류 다음에 진화한 게 뭐야? 양서류. 양서류 다음에 진화한 게 뭐야? 파충류. 파충류 다음에 포유류 1순위잖아. 지금 바다에서 육지로 올라가고 있잖아, 지금. 그럼 얘가 해양생물이고 얘가 육상생물이야. 이렇게 알아낼 수 있다고. 오케이? 6월 평가문 10번. 되겠냐? 자, 그러면은 문제서 그래서 육상생물의 과해수는 니은이야, 니은. 틀렸고 기억이라 했으니까 A, B 사이에 A하고 B 사이 이게 지금 4억 5천 년 정도 되네. B는 지금 2억 5천이니까 중생대 시작이네. 고생대네, 고생대. 맞니? 고생대 완종류는 조개류거든, 조개류. 고생대 때 조개류 살았어. 알겠어? 오케이. 기억해놔. 자, 그 다음에 B하고 C 사이에 또 나왔네, 또 나왔어. 대서양이 확정됐다고. B하고 C 사이, 지금 C가 여기 얼마나? 0.66이니까 신생대 시작 전이니까 이게 중생대네. 중생대 때 대서양이 확정되기 시작했잖아. 그쵸? 똑같은 말. 봐봐. 6월하고 9월을 비교하다 보니까 똑같은 용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지금. 오케이? 됐어?
자, 11번. 자, 11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빨리. 문제 계속 풀다 보면 좀 지루해. S의 표면 온도가 6000K래, 6000K. 표면 온도가. 자, 이게 지금 얘는 복사 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을 우리가 쓸 때 뭐로 썼었니? 람다 맥스로 썼었지. 이렇게. 기억나냐? 그러면 이 람다 맥스가 나올 때가 어디였니? 비엔의 변이 법칙이었지. 람다 맥스는 뭐에 반비례한다고 그랬어? 표면 온도에 반비례한다. 이거였잖아, 이거. 맞냐? 그런데 지금 최대 파장이 얘 몇 배야, 지금 이거? 얘는 10의 마이너스 7승이라는 건 10의 7승분의 1이라는 뜻이잖아. 얘는 10의 3승분의 1이고, 이게 이제 몇 배야, 이거? 이거 만 배야, 만 배. 4개가. 근데 이건 2분의 1배네. 그럼 결국 5000배네, 5000배. 2로 나누면. 맞지? 파장이 5000배라고, 파장이. 이게 5000배면은, 이거는 뭐야? 5000분의 1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역수니까. 그러면 표면 온도는 5000분의 1이 돼야 된다고. 그럼 5000분의 1이면 5000분의 6000 아니야? 6000. 이게 뭐야? 1.2지? 1.2K. 온도가 엄청 떨어졌지? 표면 온도가. 지금 현재의 온도가 거의 1.2K 정도 된다고. 지금 6000, 표면 온도가 6000에서 지금 1.2K가 떨어지니까 현재로 지금 오고 있는 중이야, 지금. 맞냐? 현재로 오면서 증가되는 게 뭐야? 지금 문제 보면 암흑물질, 보통물질, 암흑에너지, 암흑물질, 보통물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증가되는 게 뭐야? 암흑에너지가 계속 증가되지. 현재가 얼마야? 68.3이라고 외우라고 그랬잖아. 오케이? 까먹었네 벌써. 지금 2단을 하고 있다가 3단을 까먹으면 어떻게 하냐? 암흑물질, 보통물질은 현재로 오면서 줄어들고 암흑에너지는 증가한다고 했던 거 기억나죠? 오케이? 자, 그러면 간다. 문제로 가서 자, A, B, C 순서라고 그랬지. 높은 거. 그럼 가장 높은 거 뭐야? 68.3인 암흑에너지. 그 다음에 암흑물질, 보통물질. 이 순서로 갈 거 아니야. A, B, C 순서. 되겠어? 오케이? 자, 그러면은 T는 요거지. 온도가 지금 1.2K로 줄어든 게 현재로 오고 있는 거지. 현재는 무슨 팽창? 가속 팽창. 맞잖아. 오케이? 됐고. B가 뭐야? 암흑물질이지. 내가 암흑물질은 전자기파로 관측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 내가. 됐어? 관측할 수 있다. 틀렸지? 그 다음에 C의 비율분의 A의 비율. C가 뭔데? 보통물질. A가 뭔데? 암흑에너지. C는 줄어들고 있고 암흑에너지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 값은 현재보다 크겠지. T가. 되겠어? 오케이. 되겠냐? 무슨 말인지? 되겠어?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애들이 이게 굉장히 문제를 막 늘어나가지고 애들이 많이 틀렸던 문제인데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란 말이야, 이게 지금. 되겠냐? 원래 문제만 풀면 이렇게 되게 지루한데 문제가 지금 중요한 문제를 하다 보니까 너희가 익혀야 돼, 이거. 맨날 그 교과서에 있는 문제, 그 단원별로 뭐 배우고 그것만 딸랑 풀고 관원별로 그러면 수능 점수는 안 나와. 전반적으로 움직일 줄 알아야 돼. 그리고 평가원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가 중요한 거야. 엥? 자, 보자. 그러면 6월 18번 읽어봐. 6월 18번. 읽어보세요. 풀 수 있으면 풀어보고 안 풀으면 읽어보기라도 하세요.
여기에 보면 그 T1하고 T2인데 과거에 서로 다른 식이라고 했고 ABC는 보통 물질,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 보통 물질,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 중에 현재로 오면서 증가되는 건 뭐야? 암흑 에너지지. 그리고 감소되는 건 암흑 물질하고 보통 물질이지. 그러면 두 개는 성질이 같고 두 개는 성질이 다르겠지 분명히. 얘 봐봐. 얘는 지금 두 개는 줄어들었네. 얘는 늘어났네. 그럼 어떤 게 암흑 에너지냐? 얘가 암흑 에너지지. 그리고 값이 큰 게 이게 암흑 물질이겠지. 얘 보통 물질이고. 이렇게 일단 찾아놓고 시작해야 돼. 그러면 지금 암흑 에너지가 이렇게 증가되고 있네. 증가되고 있어. 이런 말이지 지금. 자, 문제로 한번 가볼게. 그러면은 과거에서 현재로 올수록 암흑 에너지가 증가되니까 얘가 더 과거지. T1이. 맞지? 그래서 T1이 T2보다 더 과거이다. 맞고 현재 우주를 가속 팽창시키는 요소는 가속 팽창은 누가 시킨다고 그랬어? 암흑 에너지라고 그랬잖아. 일단 여기까지 문제 없지? 자, 팽창 속도를 물어봤다. 근데 과거의 팽창 속도가 1.2야. 현재는 1이고. 자, 요 그림. 이게 지금 팽창 속도란 그림이고, 여기는 시간이 지금 오고 있는 그림이야, 지금. 현재가 1이라며, 팽창 속도가. 과거 1.2였대. 이렇게 쭉 이 그림의 팽창 속도 그리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거든. 오케이? 그럼 1.2야. 오케이? 문제에서 물어본 건 팽창 속도는 T1이 T2보다 작다. T1이 T2보다. T2는 어느 순간인지 모르겠지만 현재가 이만큼이고 이렇게 내려왔다 올라가거든. 오케이? 그러면 T1이 여기면 T2는 어디 이런 데 있겠지? 그럼 현재까지 이런 식의 방향으로 왔으니까 T2보다는 T1이 클 수밖에 없지. 오케이? 되겠냐? 요 그림 하나 그려놓으세요. 요 그림 하나 그려놓으라고. 자, 요렇게 현재가 1. 자, T1일 때 1.2. 쭉 해서 1일 때보다는 더 위에 있다. 그럼 T1이 여기 있으면은 T2는 뭐 여기 어디 있겠지. 어딘지 모르겠지만 T2가 여기 있든지 어쨌든 이 값이 T1보다는 작지. 자, 그리고, 자, 여기 지금 속도지. 여기가 시간이야. 속도하고 시간의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나타나는 게 뭐야? 속도하고 시간의 그래프의 기울기. 가속도에 그래, 가속도. 물리에서 나오는 거야. 근데 가속도, 그, 등가속도 공식 중에 V는 V0 플러스 AT 이런 공식이 하나 있어. 그럼 넘어가면 V 마이너스 V0를 시간으로 나누는 이게 가속도야. 속도의 차이를 시간으로 나누는 게 가속도라고. 그러니까 기울기란 건 이 차이, 기울기가 만약 기울기가 있으면 결국 이게 속도 차이고 시간 차이지. 그치? 어쨌든 간에 여기에서 뭐 물리까지 할 필요는 없고 여기에서 기울기는 가속도를 나타내는데 여기는 그러면 감속 팽창되고 있는 거야. 가속도가 팽창의 속도야. 그러면 감속 팽창되다가 여기는 가속 팽창되고 있는 이런 그림이라고. 알아듣겠냐? 현재는 가속 팽창되고 있지. 그치? 그런 이야기는 다 들어봤을 거고. 오케이? 알겠어? 오케이. 자, 12번. 자, 공부하기 되게 좋은 문제인데 9월 평가원 12번과 6월 평가원 12번을 공부하면은 뭔가를 다 풀어낼 수 있고 우리 교재에 보면은 고지작의 문제가 한 10문제 가까이 되지. 그 문제 싹 풀어보면 응용을 할 수 있다. 자, 천천히 한번 보자. 가는 동일 경도상을 일정한 방향으로 이동한 지게의 현재의 위치와 현재 지게의 위치는 여기 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310, 280, 250, 220은 뭐냐? 고지작이 극의 위치야. 310, 280, 250, 220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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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0, 280, 250, 2
그런데 나는 복각과 위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고, 근데 이 지기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은 고지자기 극은 고지자기의 방향으로 추정한 밑줄거나 지리상 북극. 고지자기 극을 북극으로 보내래. 전부. 그런 말이야. 자, 보자. 그러니까 310 지금 여기 북극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게 100만 년이니까 310이면 100만, 1000만, 1억이 3억 1000년 전에는 고지자기극이 여기 있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대. 그러면 어떻게 되나? 얘를 북극으로 보내라고. 그러면 지게도 따라가면 돼. 알겠어? 몇 칸 올라갔니?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올라갔지. 310을 여기로 보내라고. 네 칸 올라가면 지게도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올라가겠지. 지게 따라갈게. 이 310 지게가 여기 있지. 똑같이 280은 하나, 둘, 세 개 올라갔지. 그러면 지게도 하나, 둘, 세 개 올라갔지. 자, 그러면 여기 있겠네. 280. 그 다음에 250은 두 개. 220은 한 개. 현재. 요렇게 지게가 움직인 거야. 알겠어? 이거 좀 이따 그려놔. 그러니까 지게가 지금 3억 1000년, 2억 8천, 2억 5천, 2억 2천, 현재까지 밑으로 내려오고 있네, 지게가. 보이냐? 그럼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무슨 쪽으로 움직인 거야? 남쪽으로 움직이지, 남쪽. 그래서 틀렸죠? 자, 북쪽이라 했으니까 틀렸죠? 고지자기 복각은 220일 때, 자, 220일 때, 자, 지게를 봐봐. 220일 때 지게는 몇 도야? 지금 30도잖아, 30도. 30도일 때 봐봐. 30도일 때, 위도가 30도일 때, 복각이 얼마야? 50이네, 50. 오케이? 그래서 220일 때, 복각은 220MA일 때, 복각은 50도야. 맞아? 위도가 30도일 때 복각이 50이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있니? 310. 자, 310일 땐 지게가 어디까지 올라갔냐? 60, 75도까지 올라갔네. 75. 60, 70, 75. 이렇게 올라갔다고. 거의 80도 정도 되네. 복각이. 되겠냐? 일단 요까지 먼저 필기 좀 해봐. 저 그림 갖고 필기 좀 해봐. 고지작의 복각의 변형이 250에서 220. 자, 250. 250일 때는 지금 위도가 얼마냐? 지게 위도가. 자, 지금 45도네. 250일 때. 40, 이게 50이니까 45도. 여기서 요만큼 변한 거야, 지금. 220일 때는 50이니까. 요만큼 변한 거라고. 복각이. 그 다음에, 자, 또 310에서 280. 310은 해놨으니까 280. 280일 때는 위도가 60도지. 60도. 여기 하면 요만큼. 야, 복각이 요거밖에 안 변했다고. 언제가 많이 변했냐? 앞에 있는 게 더 많이 변했지. 그치? 그 말이야, 그 말. 알겠어? 오케이? 자, 2학년 입장에서는 좀 어려울 수도 있고, 3학년이나 이제 오늘 수능 보는 학생들은 당연히 이걸 소멸해야 되는 거고, 자, 천천히 한번 잘 봐봐. 됐냐? 자, 디귿 본다, 디귿. 디귿 했지? 자, 그럼 6월 평가 원고를 한번 볼게. 아마 17번으로 나왔을걸? 6월 평가. 이 문제는 조금 다르다. 문제를 일단 읽어봐. 여기까지 하고 조금 더 쉬었다 갈게. 열점이란 말이 나와 있네. 열점.
아까 문제는 고지짝이 극이 나와 있었고 지괴가 나와 있었지. 지괴. 요번에는 열점이 나와 있어요. 열점. 자, 열점이 나오면 내가 너희한테 줬던 명제가 하나 있었지. 판은 이동해도 열점은 이동하지 않는다. 열점은 안 이동한다고. 알겠냐? 그래서 판은 이동해도 열점은 이동하지 않는다. 이거 하나 적어 놓으세요. 판은 이동해도 열점은 이동하지 않는다. 이거 하고 좀 쉽게. 자, 지금부터 봅니다. 열점이 지금 P에 있지. P가 열점이잖아. 몇 도에 지금 열점이 있습니까? 30도에 있어요. 30도. 오케이? 얘는 전부 어디서 만들어진 거야? 30도에서 만들어진 거라고. 전부. 오케이? 열점에서 만들어져 갖고 판에 따라 이동하는 거잖아. 화산섬이. 맞지? 그럼 17번 본다. 요게 보면은 고지짝의 복각이란 거는 전부 A하고 B가 A, B, C가 있는데 고지짝의 복각은 전부 몇 도에서 만들어졌어? 30도에서 만들어졌지. 그럼 고지짝의 복각은 전부 같은 거야. 그래서 고지짝의 복각의 절대값은 A, B는 같다야. 같다. 30도에서 전부 만들어서 올라가고 했으니까 아까 문제하고 다르죠? 자, 그 다음에 지금부터 잘 봐. 얘는 봐. 50일대, 즉 A에서 구한 고지짝이 그게 위치야, 이게. 오케이? 자, 지금부터 잘 들어. 얘는 지금 현재 열점이죠. 현재 북극은 어디야? 여기지. 그러면 열점하고 몇 칸 차이 나느냐? 하나, 둘, 셋, 네 칸 차이 나는 거지. 열점은 항상 똑같이 극하고 네 칸 차이가 나 있어야 된다고, 열점은. 그러면 얘는 지금 50일 때, 얘가 50일 때, 즉 A일 때 고지짝이 극이야. A일 때. 이게 고지짝이 극이라고, 실제로 북극이라고, 북극. 근데 아까 지괴는 이걸 북극으로 보내갖고 지괴도 같이 움직였잖아. 맞냐? 자, 열점은 항상 몇 도야? 30도지. 그러면 극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어야 돼? 4칸이 떨어져 있는 게 30도인 거잖아. 얘는 실제로 옛날에 5천만 년 전에 얘가 극이라고, 얘가. 근데 지괴가 만약에 있으면 지괴는 같이 이렇게 움직여갖고 극으로 보냈잖아. 지괴의 위치를 찾으려고. 근데 이건 열점이야. 열점이란 건 30도에 항상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30도란 거는 극이 어디냐에 따라서 30도가 달라지지. 극이 지금 여기 있단 말이야, 얘는. 그럼 4칸 차이 나는데 하나, 둘, 셋, 4칸 차이 나는데 여기가 열점이야, 얘는. 50일 때. 그 다음에 얘는 75일 때는 하나, 둘, 셋, 4칸 차이 나는 여기가 열점이라고. 왜? 얘가 극이니까. 실제로 극이었잖아, 극. 우리가 현재 해보니까 극이 아닌 거지. 알겠어? 그 다음에 100일 때는 여기가 극이라고. 그럼 여기가 100일 때 열점은 여기 있단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열점은. 알아듣겠냐? 오케이? 그래서 아까 9월 문제랑 6월 문제랑 완전히 다른 문제야. 다른 문제인데 열점을 갖고 낼 수도 있고 이 지괴를 갖고 낼 수도 있다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공부하기 되게 좋아요. 너희가 이 2개 중에 하나는 분명히 나올 텐데. 가볼게. 이동 속도는 그냥 따지면 되지. 뭐 100에서 75 요거가 그냥 따져도 돼. 100에서 70은 반칸이고 75에서 50은 한 칸이니까 75에서 50이 더 빠를 거 아니야. 그럼 앞에 게 느리다. 됐지? 크게 문제 안 되지? 그 다음에 C는 현재 남반부에 위치한다. C의 고지짝이 그게 위치지. 자, 고지짝의 위치가 여기 있으니까 지금 열점은 뭐야? 0도 바로 밑에 있으니까 남반부에 위치하는 게 맞는 거잖아. 오케이? 됐죠? 10분 쉬었다 갈게.